비행기 타면 체포. 내일 그 입 열릴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내일 귀국합니다. 검찰은 기내에서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일 자정쯤 태국에서 비행기 탑니다. 아침 8시 5분쯤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함께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도착 즉시 수원지검에 압송하겠다. 검찰은 뭔가 지금 벼르고 있는 분위기. 보세요. 말을 보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도착 즉시 굉장히 긴박한 단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 굉장히 지금 급하죠. 오자마자 모레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법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남욱 변호사 때는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거 기다렸다가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체포영장. 네네.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김성태 전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렇군요. 네, 피의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 일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딱 탔는데 서울까지 오는 태국에서 서울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한 7, 8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또 무슨 자해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그 뭔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국주의라고 해가지고요. 예. 옛날로 치면은 선박, 배,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내부터 국적 끼면은 그때부터 대한민국 영토로 그 간주를 갖다가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수사관이 어쨌든 김성태 전 회장이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도 그다음에 그 혐의가 뭐 그 1, 2년으로 끝날 혐의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혐의들이기 때문에 미리 체포영장을 갖다가 받아놓고 예. 그리고 아예 이제 수사관을 태국까지 방콕까지 이제 특파를 해가지고 우리 수사관을 보내서 아예 비행기 탈 때부터 같이 태워서 타자마자 체포. 그렇죠. 방콕에서는 우리나라 수사관이 뭐 체포하거나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태국 땅에서는 우리 체포영장이 효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태국에 예. 그 뭐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 관리국, 그 태국으로 치면 이민국 사람들이 어쨌든 신병을 갖다가 예. 확보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틈도 보이지 않고 데리고 오겠다. 물 샐 그런 틈 이야기가 없이? 네네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수사관이 검찰 수사관이니까 옆에 앉으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들어도 주고 좀 이야기 조언도 해주고 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체포영장은 잠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48시간 내에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성태 전 회장은 풀려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48시간 내에 이제 마무리 조사를 갖다가 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속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번 도피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말의 틈도 주지 않겠다. 그만큼 조사하고 싶고 묻고 싶은 게 수원지검이 많다. 그런 의미다라는 말씀. 체포 당시 영상도 입수가 됐는데 순순히 잡혔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 직접 확인하시죠. 자, 이곳은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는 태국 골프장입니다. 이렇게 태국의 이 수사관들, 경찰들이 붙잡았어요, 이미. 그리고 신분 확인을 요청하는 듯합니다. 자, 그러자 김성태 전 회장 뭐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김영주 의원께서 뭔가 이제 황제 도피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삶에 대해서 무언가 자포자기한 듯하다. 아예 가방 통째로 내주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심경의 변화가 분명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순순히 체포 절차에 응합니다. 뭐 일말의 저항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내주고 뭐 다 내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헤어스타일 변화도 여기서 잘 보이는군요. 파마 머리에 안경까지 쓰고 있는 모습. 김성태 전 회장의 체포 당시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김영주 의원님, 네. 김영주 의원님 앞선 분석이 좀 맞아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끔씩 했고 도피 중에서도 또 하나는 정치적 만명도 고려했던 기꺼이 잡혀간다는 생각 외에 뒤로는 외국으로 예. 공식적으로 뭐 탄압받고 있다 이런 명분으로 고려를 했고 또 안 들어갈 생각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잡혔지만 한국으로 안 가겠다 이런데 여러 가지 체크해 본 결과 상당히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다. 본인이 견디기 어렵다. 그만큼 멘탈이 많이 붕괴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련이 망할 때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순수히 잡혀 들어가서 부는 게 훨씬 예. 여러모로 이익이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모습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망칠 생각을 하면 저렇게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라도 막 도망가기라도 그럼요. 하면서 잡히는 모습인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허. 저런 모습들은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고 플랜 B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은 도피 중에 있었던 사람은 예를 들어서 김봉현, 응? 김봉현이 체포됐을 때 아파트에서 분당 아파트에서 해외 망명중이로 우려가고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도망가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런데 화성이었죠. 그게. 그렇죠. 예. 김성태 전 회장은 뭐 이 라임 사태 김봉현과는 전혀 다르게 네. 그냥 순순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네. 이런 모습을 보인다.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자기가 해명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고요. 예.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이 고대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 어허. 입을 연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선수는 또 플랜 C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하. 도망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국적기에 태워서 바로 압송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입을 열 걸로 보인다라는 김영주 의원의 분석도 곁들여 드리고 있습니다.